이번에 이 국회 출입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대요. 기자 사칭한 삼성전자 임원이 1년 동안 국회를 출입한 기록을 봤더니 100차례 정도. 3일에 한 번씩. 야, 훌륭하다 진짜.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 채택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라며. 25년. 뭐냐 그럼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역시 삼성은 창의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근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요. 이제 국회 출입 기자가 받으려면 다 주는 건 아니고 충족된 요건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기사가 뭐 몇 개쯤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가짜 언론사 등록 자체가 해외 갖고는 불가능한 심사 요건이 있단 말이야. 언론사 등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충족이 안 된 상태로 어떻게 기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다고. 새날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사로 되려면 거기 가야 돼요. 임시로 가서 정식하려면 매일 출근해서 도장을 찍고 3개월인가가 지나야 돼요. 일단 등록 신청일부터 3개월간 국회 관련 보도 건수가 월별 10건 이상이어야 그러니까 뭐냐면 되고. 매일 가야 한다는 얘기야. 얼굴을 찍어야 돼. 국회로 자기가 임시 출입증을 받아가지고요. 찍고 그리고 그 언론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출입한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한 거죠. 나는 슈퍼챗은 안 받고 삼성한테 받고 싶다. 내가 우리 출입증 줄 테니까 들락이면서 우리 정보 좀 빼가시죠. 진짜 문거없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착각한 게 뭐냐면 얘 상무잖아요. 그 류호정 같은 처음 국회의원한테 다가갈 때 자기가 삼성이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유호정은 이재용 마누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더라? 맞죠? 헷갈렸어. 같은 이름 아니야? 정의당 류호정. 네, 정의당의 출신의 유 맞나? 류호정. 유호정 맞잖아요. 네. 류호정. 어류계. 그러니까 이 유호정 같은 경우는 저도 국회 한 번씩 가보면은 뭐냐면 되게 복잡해요. 국회의원실에서 다 정보를 주고 주차를 어떻게 하고 난방까지 다 알려줘야 한다 되는 시스템인데 뜬금없이 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호정 같이 이렇게 파릇파릇한 의원은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자로 인사를 했고 류호정 팬이다라고 하면서 후원금도 냈다. 실제 10만 원 후원금 냈다고 하고요. 자기 팬일 리가 없는데 나한테 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증인 채택하니까 그때서야 삼성전자 명함을 내밀었다라는 거고, 사실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는 이 언론사 자체도 어떤 자본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전화번호도 없다는 건. 전화번호는 있는데 거기 안 된다고. 안 받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언론사는 없고 뭐 말고기 집이라거나 생선 가게라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날도 국회 언론사 등록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었다니까요. 근데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 거기 들락거리면요. 결국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취재하고 이러는 게 우리 새날 방송과 맞아? 없는 게 낫겠다 싶은 거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도를 갖고 사실 언론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정의신문 같은 경우는요, 찍어낸 부수, 어떤 그걸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자본 아니면 사실 언론사 만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 신문사가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기자랍시고 행세하는 게 기레기 홍수 시대에 한몫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나오는 가짜 뉴스를 지들 기사로 생산하면서 언론사 임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언론사들이 지방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삼성도 한번 끼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래. 삼성이 이런 짓거리 한 이유가 뭐겠어요? 출입하려고.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국회에 로비를 해야 될 만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삼성 같은 데서 지금 가짜 언론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시로 출입하는 기자 하나가 상무였다 그랬죠. 네, 그런 고위직 임원인 사람이 그렇게 쥐새끼처럼 몰래 들락거리면 뭔가 불법적인 게 있는 거잖아. 근데 상무라고 달아준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면 차라리 그냥 봐주겠는데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지 아니면 삼성의 몇몇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삼성을 위해서 온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좀 화가 삼성의 나는 부분. 악행이죠. 그 상생 그 지원단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관한 증인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되게 보면 대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위한 증인 채택 때문에 온 거였고요. 솔직히 이 상무는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러. 본인이 사표를 잘리는 게 냈어요. 아니고 사표를 냈는데 회사에서 그 사표를 수리를 해버렸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설렁설렁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왔는데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부사장이죠. 증인 신청건이 이제 국회 내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국정감사 직전 막 들락거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을 이제 뭐랄까 증인 채택 못하게 하는 그 용도로 썼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증인 채택이 안 됐죠. 어쨌건 삼성은 대단하다 진짜 별짓거리 다 하는구나 아주. 이재용 아까 말한 그 이재용 그 이재룡 이재룡이었구나. 이재룡의 부인 유호정이고 이재용이구나. 내가 순간 헷갈렸거든요. 이재룡은 유호정이고 이재용. 그렇잖아. 뭔가 이름이 그렇다잉. 아니 이게 쪽팔린 것 같아요. 우리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런 걸로 그 국회에다가 가짜 신문사 만들었고 국회에만 있을까요? 이게 경찰서에는 없을까요? 다른 데 대법원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랑 다. 기술 탈취 부분은 진짜 한 7, 8년 정도 전에 우리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를 개발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삼성이 다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세계 1, 2기업인데 관행처럼 남아있고 지금 이재용 같은 놈이 이 세금 안 내고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려다가 지금 그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에 말 사주고 막 삼바가 등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삼성은 그런 점만 거치면은 사실 진짜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기업 자체로만 보면. 그게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네. 인간은 언제나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공정경제 3법이 우리가 먼저 통과가 돼야. 그렇죠. 네. 통과가 돼서 그 길을 이재용이가 지금 막 계속 좁혀야지. 좁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 상무는 무리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게 웃긴 놈들인 게 이게 들켜서 사의를 표명한 거네 일단은 보면. 근데 이걸 시킨 놈이 누군지를 봐야지.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사의를 지고 표명을 하냐. 이 사람은 사퇴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가요. 삼성 계열사 중에. 자리 보존을 해주겠지. 설마 진짜요? 그럼요. 국회밖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말고기집 하나 잘 주겠지. 결국엔 여기는 이걸 시킨 놈이 누구냐가 더 윗선을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꼬리 자르기 딱 돼버리는 거잖아요. 참. 에헤. 참. 특검에서 조사하겠다. 자, 여러분 한글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새날이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요. 자, 한글날이었고요.